네, 이제 이어서 우리 주관식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번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예, 선생님이 좀 전에 아까 목이 아파가지고 좀 목소리가 잘 안 나왔는데 지금 약간 목을 풀어주는 사탕 하나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목소리가 좀 괜찮아졌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20번은 제 교재에도 있고요.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합성함수로 문제를 출제한 게 맞죠. 근데 합성함수 문제인데 미적분을 택한 친구들이 아닌 이상, 그리고 미적분에서 출제되는 합성함수 문제가 아닌 이상 보통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되더라? 치환해서 고1 과정의 합성함수 문제 해석으로 문제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 보세요. 이차 함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x는 코사인 3분의 파이 x입니다. 그리고 x가 어디부터? 0에서부터 12까지야. 그럴 때 f에 gx랑 같대요.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값의 합을 구해주세요라고 문제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뻔하잖아. 합성함수가 문제 나올 때 고1 때 배웠던 방식은 치환해서 푼다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풀이법 이렇게 되겠죠. gx를 누구로 치환하자? t로 치환하고요. t로 치환하면 결론은 f의 t가 누가 돼버리더라? t가 됩니다. 그럼 얘는 원래 하나의 방정식의 문제, 하나의 함수의 문제를 두 번 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gx를 t로 치환하면 요 식이 나올 거고요. 이 상태에서 먼저 얘를 풉니다. 그리고 이걸 풀고 여기서 t 값을 찾고요. 그 찾은 t 값을 다시 집어넣어서 x 값을 찾아 나가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1단계 얘를 풀면 되겠네요. 따라서 첫 번째는 ft는 2t의 제곱 더하기 2t-1이 t랑 똑같습니다. 그럼 넘어가면 2t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t-1이 0이라고 주어지게 될 거고요. 인수분해도 되네요. 2, 1 될 거고 1, 1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인수분해가 안 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보다 큰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지 그 값만 확인해서 실근들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가능합니다. 대칭성 이용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건 고맙게도 인수분해가 다 돼요. 그럼 보시면 여기서 이제 t값은 뭐가 나오게 될까? t값은 2분의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두 개가 결정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 t를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럼 집어넣으면 우리는 뭐를 풀겠다라는 거죠? gx가 몇이 되게 하는 2분의 1이 되게 하는 x값. 그 다음에 gx가 몇이 되게 하는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x값들을 찾아서 싹 다 더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우리는 gx의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적으로 해석하겠네요. 그럼 gx의 그래프는 뭐라고 되어 있죠? gx는 코사인 3분의 파이 x입니다. 그러면 얘는 주기가 역수치에서 2파이 곱해버리게 되면 주기가 6이죠. 근데 x가 0서부터 10까지니까 두 주기 들어가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주기가 들어가서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이게 한 주기고요. 그 다음에 한 주기 더 그립시다.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가 12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몇이죠? 2분의 1 하고요.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이라는 선 이렇게 긋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선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될까? 여기 우선 몇이죠? 3입니다, 이거. 얘가 한 주기가 딱 6이죠. 그럼 6에서 반이니까 이거 3 될 거고요. 여기는 몇 나오죠? 9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이너스 1과 만나는 근은 쉽게 찾을 수 있어. 몇하고 몇이죠? 3하고 9가 돼서 x값 3하고 9는 공짜로 찾았습니다. 그 다음엔 이거 특수각이라서 이게 2분의 1하고 만나는 경우도 쉽게 찾을 수 있죠. 이게 2분의 1이면 특수각이니까 여기 몇 나오게 될까요? 3분의 파이가 돼야 돼요. 그럼 코사인 이 결과가 3분의 파이가 되려면 x가 1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우리가 x가 1입니다로 구하고요. 이게 1이면 이쪽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하나의 근은 몇 나오게 되지? 5가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근은요? 라고 하면 나머지 근은 구하셔도 되고요. 구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 어차피 그 다음 주기니까 여기다가 한 주기만 더해주면 돼요. 그럼 몇 나오죠? 더하면 7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 주기 더하면
6 더하면 몇 돼 버리죠? 11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 놈 자체를 싹 다 더하면 답이겠네. 그럼 이렇게 더하면 10 나올 거고, 이렇게 더하면 20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 36입니다 라고 정답이 주어지겠죠. 그냥 다 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특수각이 아니라 2분의 1이 아닌 0과 1 사이 어떤 값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결과가 똑같을 거야.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1인 걸 모르더라도 얘를 우리가 x의 1이라고 두면 이게 x의 2가 될 거거든요. 근데 보다시피 이 놈과 이 놈의 중점이 3입니다를 이용해도 되고요. 이거와 이거의 합이니까 얘와 얘의 합은 결과적으로 x1 더하기 x2는 이거 더하기 이거는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거니까 6 나옵니다. 그쵸? 따라서 대칭성을 사용해서 중점 x1 더하기 x2를 이뤄내는 게 3입니다 라고 해서 x1 더하기 x2를 6이라고 써도 되고요. 안 그러면 여기에 요만큼의 길이를 1로 갖고 와서 6이라고 써도 됩니다. 지금처럼 1, 5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몇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6으로 나와버리는 거는 한꺼번에. 그럼 한꺼번에 6으로 나왔으니까 이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이쪽도 어떻게 되겠어? 얘 더하기 x1 더하기 6이고요. 이 결과는 x2 더하기 6입니다. 그러면 x1 더하기 x2가 6이었으니까 한 줄씩 더했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결과가 18입니다. 그냥 공짜로 주어질 거라서 실제 만약에 특수각이 아니었어도 이 문제를 구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을 거란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성함수의 문제 해석들은 치환해서 방정식을 2번 풀어나가는 방식이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21번도) 지수로그 함수가 21번에 배치되는 문제들은 뭐 작년 교육청 3월도 그랬고요. 꽤 많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은 보통은 제가 이것도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죠. 대칭성, 주기성에 관련된 문제고, 그리고 도형적인 해석이 나오면 해석기하라고 불리는 좌표 설정이 기본이라 그랬어. 그럼 이제 문제 보시면 A가 2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 이 두 직선과 만난대요. 근데 지금 저 두 개는 역함수 관계는 아닙니다. 근데 밑이 서로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로고는 역함수 관계가 맞네요. 근데 여기에 2가 들어있어서 요것 때문에 역함수 관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같이 2를 더한 거니까 이것도 눈에 보이셔야 되고요. 기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가한 기출에서. 얘는 어떻게 되겠어?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을 거고요. y는 로그에 ax라는 그래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는 서로 역함수 관계가 맞죠. 근데 여기에다가 모두 다 몇을 더해버렸어? 2를 이렇게 더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원래 2가 없었다면 y = x에 대한 대칭인데 이 두 개를 모두 다 2만큼 끌어올렸잖아요. 그럼 이 두 그래프는 뭐에 대한 대칭이겠어? 따라서 이 두 그래프는 y =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의 대칭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왜? y = x도 2만큼 끌어올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면 매우 쉽게 풀리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도 기출만 잘 돼 있다면 어떻게 보면 맥없이 한 1, 2분 만에 풀리는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제 y = x 플러스 2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무슨 관계라고요? 역함수 관계를 끌어올린 거라서 y = x 플러스 2 대칭이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래요. 그거랑 만나는 점이 A, B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A, B의 중점 좌표는 항상 어디 위에 있을까? 이 직선 위에 있겠네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X 이렇게 있을 거고 Y축 있고요. 원래는 y = x에 대한 대칭인 두 지수함수 로그함수였습니다. 근데 그걸 이만큼 끌어올렸으니까 이만큼 끌어올려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준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 여기에 있던 놈의 결과가 점근선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지수함수가 지나갑니다. 지수함수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y = x 플러스 1을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로그함수는 여기서 이만큼 끌어올렸으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얘는 y = 로그의 ax 더하기 2가 되고요. 얘는 y = a의 x제곱 더하기 2입니다. 라고 주어질 거고 얘는 y = 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직선이 이제 지나갈 거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직선이 지나가는데 이제 보세요.
어쨌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 어디인지 몰라요.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바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어 지나간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럼 얘가 수직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항상 역함수 그래프의 데칼코마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접으면 여기는 좀 이렇게 옮겨지는 거라서 지금 보다시피 A점과 이 B점은 누구에 대한 대칭점이야? Y = X 플러스에 대한 대칭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원으로 주어진 거라서 더 쉬운 이유가 왜 그러냐면 보세요.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좌표가 2분의 19래. 그럼 여기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 이게 지름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그 원이 그려지면 이게 원의 중심좌표가 돼버리는 거야. 이 중심좌표가 누구 위에 있더라? Y = X 플러스 2에 있더라요. 그럼 여기 중심좌표 Y좌표가 몇이라고요? 2분의 19래요. 그 Y좌표가 2분의 19래. 그 Y좌표가 2분의 19면 여기에 2분의 19 들어갑니다. 그러면 2분의 19에서 2 넘겨버리면 2분의 15가 되겠지. X좌표도 구했습니다. 2분의 15입니다. 근데 우리는 얘를 구하자는 게 아니에요. A값 찾으라는 거야. 밑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밑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근데 보다시피 얘 넓이가 몇이라고 적혀 있어요? 2분의 121파이래요. 그럼 넓이가 보세요. 따라서 넓이 S는 파이 R 제곱일 거고 얘가 2분의 121파이인데라고 줘줄 테니까 약분시켜 버리게 되면 R은 루트 2분의 몇 나오죠? 11 나옵니다. 그럼 루트 2분의 11이면 유리화 시켜버리게 되면 몇 대 버릴까? 2분의 11 루트 2가 나옵니다. 이제 감이 잡힐 겁니다. 제가 수업할 때 항상 강조했던 거죠.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반지름이거든요. 근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라는 거야? 2분의 11 루트 2입니다. 근데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45도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 뭐가 만들어지죠? 1대 1대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1 루트 2니까 요 한 변의 길이들이 모두 다 몇이었던 거야? 2분의 11이었던 겁니다. 2분의 11 이렇게. 그럼 여기서 중심좌표에서 X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1, Y방향으로 2분의 11만큼 평행이동하면 누가 답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A좌표라는 위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좌표가 바로 나옵니다. 따라서 A좌표는 여기서 2분의 11을 뺍시다. 2분의 11을 빼버리게 되면 몇 대 버리는 거죠? 2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얘 2가 될 거고요. X좌표는. 여기다 2분의 11 더하세요. 위로 올라갔으니까 2분의 11 더하면 2분의 30이 돼서 15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수 위의 좌표를 찾았습니다. 그럼 지수 위의 점 좌표가 2,15니까 x에 2 집어넣었을 때 y가 15가 돼버리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구했네요. 15는 2에 a에 뭐가 되죠? 제곱 더하기 2가 됩니다. a제곱은 13입니다가 답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13을 정답으로 쓰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역함수에 대한 성질과 그리고 평행이동만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했을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22번이에요. 이거 22번은 선생님 교재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출 변형한 문제라서. 근데 이 문제도 기출 변형의 문제겠죠. 근데 어렵냐? 해석만 잘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선 보시면 얘가 3차 그래프를 접어 올린 그래프가 될 거야. 근데 그 접어 올린 그래프에 정확한 그림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얘는 그 정확한 그림보다 즉 x가 t부터 t 플러스 2까지의 범위에서 x가 t부터 t 플러스 2까지의 요 간격이죠. 간격이 2인 걸 유지한 상태에서 뭐가 되더라? fx의 최대값을 gt를 하재요. 그쵸? 그러면 최대값이 끝값일 수도 있고요. 중간에 껴있는 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끝값이 되느냐? 중간에 껴있는 값이냐는 얘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옮겨봐야 돼, t값을. t값을 옮겨보면서 이제 얘를 볼 텐데, 그때 보세요. 서로 다른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GT라는 그래프가 알파와 베타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요. 이때 얘를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해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미분 가능하지 않은 X값들만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T값만. 그럼 먼저 중요한 건 뭐겠어? fx 그래프를 그려서 거기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럼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fx 그래프는 절대값 그래프입니다. 그럼 fx는 몇이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의 절대값이 될 거고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앞에서 그린 거랑 똑같이 그림을 그릴 거야. 이거 미분하거나 하셔도 되는데 미분할 필요 없고요. 이 그래프는 원래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8을 그린 다음에 x축 아래 있는 거 접어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나요? 얘 없이 그리는 거야. 그러면 얘 원점 대칭 그래프예요. 맞아요? 그럼 얘 그래프는 원래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그린 다음에 8만큼 끌어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값이 어디 존재할까? 미분해 보면 아시고요. 1대 루트 3 사용해도 알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1일 때 그 값이고요. 1 집어넣으면 결과 몇 나오죠? 1 들어가요. 1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얘 극대값 마이너스이고요. 극소값 2가 될 거야. 그 그래프를 8만큼 쭉 끌어올린 거야.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가 8이고요. 그래프가 마이너스 2, 2가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 위에 2 찍고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8이고 여기에 극대값은 10이 될 거고요. 이게 10일 때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6일 겁니다. 이렇게 됐을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얘를 접어 올렸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또 이렇게. 이게 fx의 절대값 그래프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 GT 그래프를 써볼까요? 여기서는 굳이 필요 없긴 한데 GT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GT 그래프. 봐봐. 여기 어딘가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간격 2를 둘게요. 간격 2니까 여기가 t입니다. 여기 어딘가에 t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t에서 t 플러스에서 그래프를 딱 자르면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때 최대값은 누가 되는 거죠? 앞에 값 최대값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최대구나. 뭐가 되는 거죠? f의 무슨 값이 t 값이 최대입니다. 이거 원래 3차 그래프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근데 절대값이니까 그냥 둔 겁니다. 그럼 얘는 감소할 때는 앞에 값이 최대구나 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봐보세요. 얘가 계속 움직여요. 움직이면 그래도 계속 얘가 위에 있으니까 최대겠죠. 그럼 선생님 이거 최소인데 극소인데 극소값을 지나가도 문제가 없나요? 문제 없잖아요. 우리는 최대를 보는 거니까. 그럼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t값이 좀 더 움직여서 이렇게 t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t가예요. 이제 t가 여기 있어요. t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여기서 왔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아직도 얘가 위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최대값은 얘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언제 최대값이 바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언제 바뀌는지 딱 눈에 보이시죠? 언제 바뀔까? 여기에 높이와 여기에 높이가 서로 모여질 때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야. 이렇게. 딱 같아지는 요 순간 때까지만 앞에 값이 최대입니다. 이때는 앞에 뒤에 값이 같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최대 값은 2개 있겠죠. 근데 그 값이 같습니다. t 값이 2개인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딱 빠져나가면 이때는 요 값은 내려오고요. 요 값은 뒤로 올라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 버려서 이때는 최대값이 뒤에 값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f의 t였던 최대값이 f의 t 플러스 2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언제냐 하면 얘랑 서로 모일 때 같을 때입니다. 그게 알파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결과적으로는 x가 t죠. t가 알파보다 작을 때까지는 t가 그 알파 값보다 작을 때까지는 앞에 게 최대인 거고요. 그리고 t가 누구보다 알파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순간부터는 앞에 값이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걸 알파라고 문제 준 거잖아요. 그럼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게 왜 미분이 불가능한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잘 보세요. ft라는 그래프는 그냥 이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기 이제 어딘가에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 그래프를 조금 뚱뚱하게 그려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좋게 다시 한번 그릴게요. 보세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원래 3차 그래프가 굉장히 가파른 그래프인데 그냥 뚱뚱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보기 좋게. 그럼 이제 이런 그래프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t입니다. 여기가 t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서로 같을 때가 존재할 겁니다. 이때 값이 알파인 거야. 이때 값이 이렇게. 이게 알파입니다. 그럼 이 간격이 딱 2거든요. 그럼 봐봐. 이게 함수적으로 의미한 바가 뭐죠? t가 알파보다 작을 때는 그대로 ft 그래프, 즉 얘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야. 이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라고 하면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죠? ft 플러스 2야. ft 플러스 2라는 그래프는 뭐죠? 이 그래프를 몇만큼 밀자? 마이너스 2만큼 밀자야. 그러니까 요 점이 이쪽으로 이렇게 평행이동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와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거든요. 선생님 언제까지 f의 t 플러스 2가 최대예요? 라고 하면 이것도 제가 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수업 때는. 여기서 이제 조금이라도 딱 벗어나면 이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계속 이제 얘가 위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어디일 때까지죠? 여기가 지금 극대가 되게 x값이 마이너스 1일 거거든요. 여기서는 t값이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세요. 이제 이게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쭉 와요. 그러면 극대값은 그 구간에서는 최대잖아요. 극대의 정의가 릴레이티브 맥시멈이니까 이놈 자체가 걸쳐 있으면 최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걸치기 전까지야. 그럼 t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얘가 몇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까지는 계속 뒤에 값이 최대입니다. 딱 같을 때 이후부터는 얘가 앞으로 빠지면 내려갈 거고요. 얘는 위로 올라갈 거니까 이게 계속 최대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증가하니까 계속 최대가 될 겁니다. 뒤에 게. 그러다가 딱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과 딱 닿는 순간, 얘가 딱 걸쳐지는 순간부터는 얘부터 얘까지의 최대니까 얘는 이제 극대이면서 최대로 유지가 됩니다. 상수함수가 나오겠죠. 그럼 상수함수가 나오는 구간이 딱 정해지고요. 이게 딱 10입니다. 그럼 10은 언제부터인가요? 라고 하면 t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요. 얘가 t 플러스 2와 t 사이에 10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게 t입니다.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t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누가 있죠? t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결론은 t가 마이너스 1보다 뭐 할 때까지야? 작을 때까지겠죠. 따라서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까지는 계속 10이라는 상수함수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t가 누구보다 커지는 순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순간이 이렇게 딱 올 겁니다. 그럼 오게 되면 다시 이거 뭐야? 다시 뭐 하게 되죠? 감소하게 되는 거라서 다시 ft 값이 최대로 바뀝니다. 다시 이때 ft가 됩니다. 감소할 때는 뒤에 값이 앞에 값이 최대잖아요. 그러다가 쭉 갑니다. 쭉 가다가 또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 여기 극소일 때랑 똑같습니다. 계속 가도 뒤에 값이 최대입니다. 극소를 지나가도요 계속 최대입니다. 근데 어떨 때까지를 써서 똑같이 여기 함수값과 여기 함수값이 서로 또 모여지는 순간 같아지는 순간이 있고요. 요 같아지는 순간에 다시 바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얘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면 얘 값이 또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t 플러스 2일 때가 최대로 바뀌겠죠. 다시 그래서 여기에 f의 t 플러스 2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 이 결과를 문제에서는 베타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t가 베타보다 커나 같으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GT입니다. 여기서는 굳이 이거를 구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선생님이 한번 구해 본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렇게 오다가 얘로 갈아탔어. 그러다가 이제 어디 구간 동안 마이너스 3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1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쭉 상수 구간이 오겠죠. 이 간격이 2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3일 거고 이게 딱 t가 마이너스 1일 겁니다. 그 다음서부터 마이너스 1보다 커지면 다시 ft니까 이 그래프를 그냥 같이 쫓아가면 돼요. 이 그래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지울게요. 요거 지우고요. 이 상태에서 얘를 쭉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베타입니다. 이게 딱 베타일 때거든요. 이게 베타가 되면 이게 베타 플러스 2가 될 거고 이때 다시 높이가 같아지고요. 얘보다 딱 뒤로 밀리는 순간 얘가 더 위로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다시 f의 t 플러스 2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2만큼 밀려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주황색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가 첨점이 하나 생기고요. 여기는 극대값으로 상수함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미분 가능합니다. 여기도 극대값이었던 게 상수함수로 연결된 거니까 여기도 미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다시 첨점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알파, 베타 이렇게 두 개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값이 보이시죠? t 플러스 2와 뭐가 같을 때?
t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같을 때예요. 즉 여기 식에다가 t 플러스 2를 집어넣은 결과랑 누구를 집어넣은 결과? t를 집어넣은 결과 서로 같을 때인데 이거는 둘 다 양수니까 같을 때를 두면 되고요. 이놈은 접어 올린 겁니다. 그럼 접어 올린 거니까 여기는 t 집어넣은 결과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계산이 좀 다를 뿐입니다. 뭐냐면 여기다 t 플러스 2 집어넣을게요. t 플러스 2 집어넣으면 t 플러스 2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t 플러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8입니다 라고 주어질 거고요. 얘 전개하면 t의 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가 되는 거니까 6t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2t 그 다음에 더하기 8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 더하기 8입니다 라고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얘는 t의 세제곱 더하기 6t의 제곱 얘랑 얘랑 계산하면 더하기 9t 그 다음에 계산하면 몇 나오게 되는 거죠? 10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더하기 10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게 t 플러스를 집어넣은 결과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t를 집어넣은 결과는 그냥 뻔하겠죠. t를 집어넣으면 t세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8입니다 라고 주어지는 요 두 개씩의 결과입니다. 베타는 접어올린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을 때 베타 값이 나오는 거고요. 얘는 접어올린 그래프입니다. 그럼 접어올린 그래프니까 원래는 얘 t 값에다가 이 함수 값에다가 뭐를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붙인 거랑 얘랑 똑같습니다. 즉 얘랑 얘랑 더하면 0 나오는 거야. 그쵸? 따라서 알파를 구하려면 첫 번째는 얘랑 얘랑 더하면 2t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t 세제곱 더하기 6t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6t 그 다음에 더하기 18이 되고 이게 0일 때가 알파 값이 나옵니다. 그럼 2로 나눠버리게 되면 t 세제곱 더하기 몇 대죠? 3t 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9가 0 될 거고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딱 0입니다가 주어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t 플러스 3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t 제곱 더하기 3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돼서 나머지는 허근이고요. 마이너스 3 나왔습니다. 이게 알파입니다. 그래서 알파 값 하나 찾았고요. 그럼 베타는요, 아까 베타는 이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베타는 이쪽이니까 그냥 얘랑 얘랑 같을 때입니다. 그럼 얘랑 얘랑 같으면 t 제곱은 사라질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t 세제곱은 사라질 거고 이게 몇 되는 거죠? 6t 제곱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12t 그 다음에 넘어가면 더하기 몇 되는 거죠? 2가 되나요? 2 이꼴 0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얘도 근구하는 거니까 2로 약분시켜 버리게 되면 3t 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1 이꼴 0 주어지게 될 거고요. 이거 이제 뭐 하면 되겠다? 근해공 쓰면 되겠죠. 얘 넘어가면 맞죠? 6t 제곱 더하기 12t 그 다음에 더하기 8 이꼴 0 맞네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근해공 쓰면 t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얘 6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겠죠. 근데 얘는 베타가 양수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수구는 답으로 택할 수 없고요. 따라서 3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6입니다가 베타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게 베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t가 몇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이 알파가 됩니다.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곱하면 3 약분 될 거고요. 3 마이너스 루트 6 이게 정답이 될 거라서 문제에서 구한 결과 이제 나왔네요. 따라서 알파 베타 곱한 결과는 3 마이너스 루트 6입니다 라고 주어지는 거라 m하고 n을 더하면 2가 정답이 되겠죠. 이게 어렵게 느껴졌던 친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죠. 오답률도 높았습니다. 선택 과목의 30% 이상 오답률이 높았지만 미적계와 확통 다 마찬가지로 그래도 얘도 오답률 다 3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코 쉬웠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 수업 교재에 나왔다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쉬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은 이 과정들을 다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평행 이동하더라요. 알겠죠? 지금 이 주황색 그래프가 FT의 그래프고요. 흰색 그래프는 FX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FX 그래프의 GT 그래프를 포개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주황색 그래프가 결과적으로는 Y 꼴 GT 그래프가 되고 그 다음에 흰선 그래프가 FX 그래프를 기준으로 그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점점이 딱 두 개 생기더라 라고 하는 요 과정들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전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공통과목 주관식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좀만 쉬었다가 제가 선택 과목
별로 이제 또 해설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뵙겠습니다.